여러분, 혹시 밥만 먹고 나면 갑자기 졸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린 경험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박성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그 숨은 원인은 바로 식사 순서에 있습니다. 오늘은 채소 먼저 먹기,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한 뒤 탄수화물 먹기, 그리고 식후 가벼운 걷기, 이 세 가지 과학적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김영자 할머니는 65세로 밥을 먹으면 꼭 단 것이 당겨서 과일이나 떡을 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1시간 뒤에는 혈당이 200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곁들인 후에 밥을 드시라고 권유했습니다. 2달 뒤 같은 식단에서도 혈당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오후 피로감도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70세 이철수 어르신은 평생 밥부터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못하면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채소와 단백질부터 드시고 식후 10분만 동네를 걸으라고 권했습니다. 3달 후 혈당 기록지에는 눈에 띄게 안정된 수치가 보였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식사 순서와 간단한 움직임이 혈당 관리의 핵심이라는 점을 깨달으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 속 식이섬유는 위에서 당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일본 내분비학회 발표 자료에서는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30%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당뇨학회 저널에서는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섭취하면 위 배출 속도가 늦어져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가 완만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식후 15분 걷기만 해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식사 순서와 가벼운 활동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검증된 과학이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간단한 레시피는 아침에 삶은 브로콜리와 토마토 몇 조각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달걀이나 두부를 드신 뒤 마지막으로 밥을 소량 드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밥을 너무 적게 먹어야 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이 순서를 지켰더니 아침 식사 후 졸음이 줄고 오후에 더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순서를 지키지 못하면 혈당이 크게 오르면서 피곤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시에 무엇을 얼마나 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순희 할머니는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권해서 양상추와 오이를 먼저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공복 혈당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식후 혈당이 안정되면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부산의 72세 정재호 어르신은 너무 높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꾸면 당뇨약을 끊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약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혈당의 급격한 상승이 줄어들어 하루 피곤함이 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완치가 아니라 혈당의 안정과 삶의 편안함입니다. 여러분께 추가로 드리고 싶은 팁은 첫째, 식후 바로 눕지 말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기입니다. 둘째,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면 다음날 아침 혈당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60대 남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산책을 꾸준히 하면서 수면 패턴까지 좋아져 아침 혈당이 더 안정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모든 분들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운동보다는 안정적인 걷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 당뇨가 이미 진행된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식사 순서를 조정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채소와 달걀을 먼저 드시고 밥은 조금만 드세요. 점심은 회사나 외부에서 드실 때도 반찬 중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집으시면 됩니다.
저녁은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하고 식후 10분 걷기를 더해주시면 좋습니다. 주간 루틴으로는 하루 두세 번이라도 규칙적으로 걷기와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식단과 주간 활동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69세 이정자 할머니는 꾸준히 실천하신 분입니다. 매 끼니 채소를 먼저 먹고 식후 동네를 걷는 습관을 3달간 이어가니 체중이 2kg 줄고 혈당 수치도 완만해졌습니다. 반대로 70세 김진호 어르신은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포기하셨습니다. 이유는 귀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병원에 오셔서 꾸준히 실천한 다른 환자의 결과를 보고 동기부여를 받아 재도전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천천히지만 꾸준히 실천하여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안정된 혈당과 활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큰 노력보다 작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채소 먼저 먹기, 단백질과 지방 섭취 후 탄수화물 먹기, 식후 가벼운 걷기. 이 간단한 습관만 지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더해 건강한 하루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더 많은 정보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또 다른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한층 더 흥미로운 내용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흔히 당뇨 전 단계를 단순히 병이 시작되는 과정쯤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시기는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내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몇 년 후의 건강 운명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3가지 핵심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둘째, 꾸준한 혈당 체크 루틴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이 3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서울에 사는 65세 김영수 어르신은 퇴직 후 생활이 불규칙해지면서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아침은 대충 과일로 때우고 점심은 늦게 먹거나 아예 거르는 날이 많았죠. 저녁은 늦은 밤에 과식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정기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김 어르신은 가족의 권유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반. 딱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드셨습니다. 석 달 뒤 다시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밤에 뒤척이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부산에 사는 68세 박정자 할머니는 혈당 체크를 귀찮아 하셨습니다. 집에 혈당계가 있었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았고 병원 방문 시에만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피곤함이 심해지고 발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다시 검사했을 때 혈당 수치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족과 함께 혈당 체크 루틴을 세우면서 하루에 2번은 반드시 기록했고 그 결과 불규칙한 혈당 변화를 미리 알아차려 식사나 운동 습관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혈당 곡선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꾸준한 기록은 귀찮아 보여도 결국 우리 몸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규칙적인 식사와 혈당 체크,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혈당의 갑작스러운 변동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췌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인슐린 분비가 지치면서 당뇨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대한당뇨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의학저널 자료에서는 자가 혈당 측정을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관리에 성공할 확률이 2배 가까이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를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몸의 신호를 읽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는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는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받은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의 평균 혈당 수치가 뚜렷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국 세 가지 원리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각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실천 레시피가 있습니다. 첫째, 식사 시간은 매일 30분 이내의 오차 범위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7시에서 7시 반 사이, 점심은 12시에서 12시 반 사이, 저녁은 6시에서 6시 반 사이로 고정하는 겁니다. 둘째, 혈당 체크는 하루 2번,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록은 작은 노트나 휴대전화 앱에 남겨두세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 시간은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짧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가벼운 호흡 명상이나 산책을 해보세요. 실제로 어떤 분은 처음에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것이 힘들어서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알람을 3번씩 맞춰두고 가족과 약속처럼 지키기 시작하면서 점차 습관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혈당 체크를 꾸준히 이어가며 자신의 몸을 이해한 덕분에 식단 조절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단계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의 62세 이성호 씨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일주일에 3번만 규칙적인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번만 혈당 체크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보니 혈당 수치가 완만하게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생활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에 만족했습니다. 광주의 70세 김순자 할머니는 정반대의 접근을 했습니다. 하루 3번 모두 철저하게 혈당 체크를 하며 식단도 철저히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너무 지쳐서 중간에 포기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가족과 상의해 조금 완화된 기준을 세우고 나니 다시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인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두 분 모두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공통점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전 가벼운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혈당 체크 시 가족과 함께 결과를 공유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동기부여가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에는 취미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안정되었고 또 다른 분은 하루 10분씩 음악을 들으며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당뇨 전 단계 외에도 다른 지병을 함께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약물이나 식단 변화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식사 조절이 속쓰림이나 소화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맞춤형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어떤 습관이든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께 하루 루틴과 주간 루틴의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7시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식사는 7시 반에 하며 식사 전후로 혈당을 기록합니다. 점심은 12시 반, 저녁은 6시 반에 규칙적으로 섭취합니다. 저녁 식사 2시간 후 다시 혈당을 체크하고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주간 루틴으로는 이틀에 한 번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넣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외부 활동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이렇게 실제 시나리오처럼 생활을 디자인하면 훨씬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수원의 66세 장철수 씨는 식사 시간과 혈당 체크 루틴을 성실히 지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반면 대구의 69세 최명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가족의 돌봄 부담으로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라도 습관을 유지한 덕분에 악화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또 전남의 63세 김동현 씨는 스트레스 관리에 집중하여 명상과 산책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혈당 수치가 아주 큰 폭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삶의 만족도와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방법은 같아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성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줍니다. 둘째, 혈당 체크 루틴은 몸의 신호를 가장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당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저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도 하고 부드럽게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순히 당분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의 순서와 조합, 그리고 음식 속에 숨어있는 성질이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핵심은 바로 저당지수 식품을 활용하는 법,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의 배치, 그리고 통곡물과 견과류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가 하나로 맞물리면 혈당 관리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지요. 먼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김영호 어르신은 평소 단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아침에는 흰쌀밥과 김치, 점심에는 국수나 빵을 자주 드셨지요. 혈당 수치가 자주 200을 넘어서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와 상담 후 저당지수 식품을 활용한 식단으로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흰쌀밥 대신 보리밥을 드시고 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습관도 들이셨습니다. 3달이 지나자 공복 혈당이 150 이하로 내려가고 피곤함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수원에 사는 62세 박정숙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과일을 건강식이라 믿고 하루에 사과와 바나나를 2-3개씩 드셨습니다. 그러나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 늘 불안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과일 섭취량을 줄이고 대신 채소 샐러드와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고구마 반쪽과 호두, 점심에는 현미밥과 채소, 저녁에는 생선과 샐러드를 드시도록 안내했지요. 2달이 지나자 혈당이 급등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무엇보다 밤에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분 모두 처음에는 음식 조합이 낯설어 어려워했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었다는 공통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교훈은 단순히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원리는 단순한 칼로리 계산이 아닙니다. 음식이 몸속에서 흡수되는 속도와 방식에 따라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저당지수 식품은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므로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은 당지수가 높아 섭취 후 30분 안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현미밥은 섬유질이 많아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당지수 식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평균 0.4% 낮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30% 이상 낮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당지수 식품이라도 과다 섭취하면 결국 총당 섭취량이 늘어나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소화 능력이나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원리를 이해하고 자기 생활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니라 원리를 알고 자기 몸에 맞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지요. 제가 자주 추천하는 레시피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삶은 달걀 1개, 토마토 반쪽,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호두 3알입니다. 이 조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밥은 꼭 먹어야 해서 현미밥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흰쌀밥을 드시되 양을 줄이고 곁들임 채소를 2배로 늘리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견과류는 칼로리가 걱정돼요 라고 하시는데 하루에 호두 3알이나 아몬드 5알 정도는 충분히 도움이 되고 부담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레시피를 2달간 실천한 한 환자분은 식후 혈당이 180에서 140 이하로 떨어졌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군것질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2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68세 이성호 어르신은 혈당이 들쭉날쭉하여 항상 불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당지수 식품이 낯설어 잘 실천하지 못하셨지만 아내와 함께 식단을 준비하면서 점차 적응했습니다. 3달 뒤 당화혈색소 수치가 7.5에서 6.8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히 지킨 건 아니지만 조금 덜 올라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대구에 사는 63세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채소를 싫어하셔서 늘 고기를 많이 드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고기 양을 줄이지 않고 대신 채소를 곁들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 상추나 깻잎을 2~3장씩 곁들이고 점심에는 시금치나물 1접시를 추가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식후 졸림이 줄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혈당은 10에서 20 정도 낮아지는 데 그쳤지만 몸의 불편함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큰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이 2분의 이야기는 완벽한 변화가 아니어도 작은 시도가 삶을 안정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혈당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습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식을 먹을 때는 과자 대신 견과류나 채소 스틱을 선택하세요. 둘째, 밥을 지을 때 보리나 귀리를 소량 섞어보세요. 셋째, 하루에 물을 충분히 섭취해 소화를 돕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70세 이정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채소 스틱을 간식으로 먹는 것이 어색했지만 2달이 지나니 과자를 찾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꾸준히 쌓이면 혈당뿐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 관리 식단은 연령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청년층은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년층은 술과 과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폭식을 하거나 잦은 회식으로 혈당 변동이 커지기 쉽습니다. 노년층은 씹기 어려운 통곡물을 무리하게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조리 방법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맞춤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심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1잔과 함께 삶은 달걀, 채소, 현미밥을 소량 드세요. 점심에는 생선구이와 채소 반찬, 통곡물밥을 곁들이고 오후에는 견과류를 간식으로 섭취하세요. 저녁에는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드시고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주간 루틴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채식 위주로 또 하루는 고기와 채소를 균형 있게 드시도록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 불균형을 피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루틴을 따라 하면서 꾸준히 안정된 혈당 수치를 경험하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66세 최영호 어르신은 혈당 관리에 적극적이셨습니다. 저당지수 식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달 만에 체중이 5kg 줄고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4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광주에 사는 64세 윤미자 할머니는 처음엔 열심히 하셨지만 2달째부터 가족 모임과 외식으로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혈당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또 부산의 62세 김종현 어르신은 일부만 실천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셨지만 과자는 여전히 자주 드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은 조금 낮아졌으나 기대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례들은 작은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을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식단 구성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저당지수 식품을 활용하는 지혜. 둘째, 채소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방법. 셋째, 통곡물과 견과류를 추가하는 습관. 이 세 가지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함께하면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식단 원리를 실제 생활에서 더욱 쉽게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고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식단이 중요한 만큼 그 힘을 완성하는 열쇠는 바로 골든타임 운동입니다. 음식을 드신 후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혈당의 오르내림을 좌우하지요. 오늘은 식후 10분 산책, 근력 운동 루틴, 그리고 스트레칭과 호흡법이라는 세 가지 핵심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혈당 곡선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지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67세 이종길 어르신은 식사 후 늘 졸음이 쏟아지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혈당 검사를 하면 식후 2시간 혈당이 200을 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식사 직후 앉아있지 말고 10분만 산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식후 혈당이 30 정도 낮아졌고 무엇보다도 점심 이후에 집중력이 유지된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64세 김순애 할머니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운동을 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제 조언을 듣고 가벼운 아령과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부터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벅지가 뻐근해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혈당도 식후 급등이 줄어들었고 몸무게가 2kg 줄어들면서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된 변화는 운동이 어렵지 않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산책이든 근력 운동이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혈당 관리의 열쇠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음식 섭취 직후 혈액 속 당이 빠르게 증가할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식후 가벼운 움직임은 혈당을 근육으로 빨리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정도의 산책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20에서 30 정도 줄어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고혈당 전 단계 환자에게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근력 운동 역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학계에서는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평균 0.3에서 0.5% 낮게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과 호흡법은 교감신경의 긴장을 완화해 인슐린 작용을 돕습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근육이 이완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복잡한 운동법보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실천 레시피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식사 후 10분 안에 일어나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이후 하루 한 번 의자를 잡고 스쿼트 10회와 아령 들기 10회를 3세트 반복합니다. 저녁에는 TV를 보며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5분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깊은 복식 호흡을 3분간 실천합니다. 어떤 분은 걷기만으로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네, 실제로 걷기만 해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운동량을 늘리다 지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0세 최은호 어르신은 평생 운동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혈당이 높아지면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하루에 단 10분 산책을 꾸준히 하며 시작했는데 석 달이 지나자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6.6으로 내려갔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개선이었습니다. 반면 대전의 63세 박정자 할머니는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아령과 스쿼트를 하셨지요. 한 달 만에 체력이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되었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2달 만에 중단했습니다. 결국 운동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강도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례는 운동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 걷기는 혼자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면 꾸준히 이어가기 쉽습니다. 둘째, 근력 운동은 기구보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맨손 운동을 먼저 시작하세요. 셋째, 스트레칭은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 취침 전에 각각 5분씩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72세 김남희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일 저녁 아파트 주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귀찮았던 산책이 이제는 부부의 즐거운 습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운동을 녹여내는 것이 꾸준함의 비결입니다. 운동은 누구에게나 좋지만 개인의 지병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은 오랜 시간 걷기보다는 수영이나 의자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는 갑작스러운 무거운 운동보다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분들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간 스트레칭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10분간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15분 정도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로는 복식 호흡과 목 어깨 스트레칭을 5분간 이어갑니다. 주간 루틴으로는 월요일과 목요일은 근력 운동, 화요일과 금요일은 산책 중심, 수요일과 토요일은 스트레칭과 호흡법 위주로 구성합니다. 일요일은 휴식하며 가벼운 스트레칭만 합니다. 이런 루틴은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종합 계획이며 꾸준히 실천하면 생활 속에서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66세 조영철 어르신은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이어간 대표적인 분입니다. 하루 10분 산책과 주 2회 근력 운동을 6개월간 지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당화 혈색소가 7.5에서 6.5로 낮아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인천에 사는 65세 이은주 할머니는 처음 한 달은 열심히 걷고 운동을 했지만 가족 모임과 일정 때문에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석 달이 지나자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혈당은 다시 높아졌고 아쉬움을 크게 느끼셨습니다. 또 한 분, 대구의 62세 장현수 어르신은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지만 산책만큼은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근력 운동은 자주 빠졌지만 작은 꾸준함이 쌓이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훨씬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골든타임 운동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식후 10분 산책으로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방법. 둘째, 근육을 지켜주는 근력 운동 루틴. 셋째, 긴장을 풀고 순환을 돕는 스트레칭과 호흡법. 이 세 가지가 혈당 관리에 큰 축을 이룹니다. 여러분, 지금 배운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건강의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시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고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작은 아침 식사 전략 하나가 혈당 곡선을 바꾸고 간식을 대체하는 습관이 장기적인 건강을 지켜주며
깊은 수면과 회복 관리가 몸 전체의 대사를 안정시켜 줍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하루 루틴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릴 3가지 핵심은 아침 식사 전략, 간식 대체법, 수면과 회복 관리입니다. 이 3가지가 어우러져 하나의 생활 리듬을 만들 때 여러분의 몸은 다시 건강한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먼저 김영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어르신은 65세로 혈당 수치가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된다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침을 대충 빵과 커피로 때우고 오후에는 배가 고프면 과자와 떡을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늦게 식사하고 바로 TV를 보며 졸다가 잠드는 습관이 있었지요. 그런데 아침 식사에 삶은 달걀과 채소, 그리고 현미밥을 추가하고 간식 대신 오이나 방울토마토를 준비해두니 오후 혈당이 더 이상 급격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니 아침에 덜 피곤해졌고 운동도 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난 후 영수 어르신의 혈당 수치는 안정권으로 들어갔고 체중도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70세로 늘 손주들과 함께 간식을 드시던 습관 때문에 혈당이 자주 흔들렸습니다. 특히 단 음료와 과일 주스를 즐겨 마셨는데 검진에서 의사가 당뇨 전 단계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간식 대체법을 배우고 과일 주스 대신 따뜻한 보리차와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 후에는 바로 누워 TV를 보는 대신 손주와 함께 동네를 15분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3달 뒤 검사에서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활력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된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식사와 간식, 그리고 수면 관리라는 작은 루틴 변화가 몸의 균형을 되찾아 준다는 점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당뇨 전 단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아침 식사 전략입니다. 단순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과 섬유질을 곁들이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둘째,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고 건강한 대체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면과 회복의 질을 높여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 발병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로 줄어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당뇨학회의 자료에 의하면 식사 후 10분에서 15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혈당은 단순히 먹는 것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시점과 수면, 회복의 질, 그리고 작은 활동의 누적 효과에 의해 조절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뇨 전 단계는 되돌릴 수 있는 단계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작은 루틴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하루 실천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시고 현미밥 반 공기, 삶은 달걀 1개, 채소나 나물 반찬을 곁들입니다. 커피가 필요하다면 블랙커피 소량으로 제한합니다. 간식은 오후 2시 전후로 오이, 방울토마토, 무가당 요거트를 준비합니다. 점심은 잡곡밥과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고 저녁은 밥 양을 조금 줄이고 채소 비중을 늘립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반드시 15분 이상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허브차를 마신 뒤 조명을 낮추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간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달콤한 빵이나 과자를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공한 분들은 항상 대체 간식을 집이나 가방에 챙겨 두셨습니다. 또한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저녁 루틴을 정해두니 점점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시간, 그리고 반복되는 작은 실천이 곧 성공의 비결이 됩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68세로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은 뒤 일상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2달은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식사하려 노력했지만 간식을 참지 못해 여전히 빵과 과자를 드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간식을 아예 금지하는 대신 요거트와 견과류를 대체 간식으로 바꾸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배고픔이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김재호 어르신은 72세인데 당뇨 전단계라는 말을 듣고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셨습니다.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과도하게 하셨지만 곧 피곤함과 스트레스로 인해 중단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이 2사례가 알려주는 것은 현실적인 기대치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빠른 성과보다는 꾸준한 실천이 결국 혈당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합니다. 첫째, 하루 10분 호흡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나누어 마시면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셋째, 주 2회 근력 운동을 더하는 것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혈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이 3가지를 실천한 이선희 할머니는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몸이 점차 가벼워지고 혈당도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단백질 섭취를 과도하게 늘리면 안 됩니다. 또 기존에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식사나 운동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모든 생활 변화는 개인의 몸 상태와 병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안전합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와의 상담 없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조율하라는 점입니다. 이제 하루와 주간 루틴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현미밥과 달걀, 채소 반찬으로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가벼운 집안일이나 10분 스트레칭을 합니다. 점심은 잡곡밥과 두부, 생선, 채소로 구성합니다. 오후 간식은 오이나 요거트를 준비해 허기를 다스립니다. 저녁은 밥 양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먹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동네를 15분 걷습니다. 밤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조명을 낮추어 깊은 잠을 준비합니다. 주간 루틴으로는 주 2회 근력 운동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간단한 아령 운동이나 스쿼트를 15분 정도 실천합니다. 또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장을 보며 건강한 식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루틴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간 끝에 성공을 거둔 분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간식 대체법을 지키고 잠자기 전 10분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셨습니다. 6개월 후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체중도 줄며 삶의 활력이 커졌습니다. 반면 이철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2달 만에 포기하셨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은 변화를 한 번에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기대와 조급함이 결국 지속을 방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자 할머니는 꾸준하지만 천천히 진행하셨습니다. 혈당 수치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악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너지와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꾸준함이 결국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성공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공통된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3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아침 식사 전략으로 하루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 둘째, 간식을 건강하게 대체하는 것. 셋째, 수면과 회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질 때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바꾸는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